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디디추싱 IPO 관련된 얘기로 3부작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IPO가 지난지 좀 시작된 지 좀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디의 이 IPO를 둘러싸고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좀 해소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당국이 왜 가로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IPO한 걸 갖고 시비를 거냐. 진짜 금융당국은 IPO한 거 몰랐냐. 네. 또는 이제 인터넷 당국은 몰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디디는 그 6월 30일 그래서 중국의 창당 기념일 하루 전에 아주 절묘하게 상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6월 11일 날 이 SEC에 사업 설명서를 제출했고 네. 6월 30일 날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 네, 이 SEC는 미국의 증권 그렇죠. 감독 기관이죠. 감독인데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게 보통은 뭐 IPO를 하게 되면 대대적인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 로드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데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종치는 행사가 있어요. 아, 예. 그 이제 발행사가 와가지고 그 진같이 생긴 거 이제 그걸 치는 행사가 있는데 네.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오프닝 벨 행사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국이 상장 연기를 요청을 한 거냐 아니면은 이제 보안 점검을 더 하라고 한 거냐를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상장 연기나 보안 점검 요구는 이것은 인터넷 당국이 얘기를 한 것이고 상장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금융 당국의 이제 일이죠. 예를 같은 우리 같으면 이제 금감원이 상장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의 인터넷 관리국이 네. 관리과가 이제 상장할래 말래 하는 건 사실은 그게 업무 영역 바뀌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 당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뭐 IPO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워닝 정도만 줬지 해라 마라에 대한 명령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IPO 판단은 이제 나스닥, 같이 SEC에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회사가 이제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류 내고 나서 거의 3주 만에 딱딱 이제 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하면 글로벌 IB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글로벌 네. IB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인데 네. 그 렌샹의 딸입니다. 그래서 류추안즈라고 중국 IT의 대부죠. 네. 그래서 통신의 대부를 이제 하웨이 런정페이라고 그러면 가전제품의 대부 또 이제 컴퓨터 제품의 대부는 렌샹의 류추안즈예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이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사진이 바로 애플의 CEO인 팀 쿡입니다. 네. 팀 쿡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셀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올림픽에서 그 봉송 행사에도 이제 참여한 쇼도 아주 강한 네. 유칭이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근데 이건 이제 IPO를 정말 몰랐냐 당국이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결론은 이랬던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상장시키자. 그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중국이 데이터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9월 달에 데이터 보안법이 발효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간 뭐든지 법안이 나왔다는 건 규제 법안이지 장려 법안이 아니죠. 네. 그래서 중국은 2015년 7월에 국가보안법, 2017년 6월에 네트워크보안법, 작년 6월에 네트워크 보안 심사 조치 이런 걸 만들었는데 9월 1일 날 데이터 보안법을 이걸 같이 시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보안법에는 초안에는 주로 어떤 것을 부여하냐 그랬더니 산업, 통신, 금융, 위생, 건강, 교육, 과학, 기술
여기였는데 이 초안에도 없었던 파이널에는 세 번째로 교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정보, 이 모빌리티 정보가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당국의 의도는 DD를 규제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산이 되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를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한 거지만 그 전 단계로 이제 DD가 걸린 거죠. 그래서 DD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이 있으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그래서 빨리 먼저 상장시켜 놓고 보자. 이제 요게 결국은 이제 두 가지죠. 그렇게 상장시켜 놓고 나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투자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5억 명이 쓰고 있는 이 앱을 이 서비스를 당국이 일거에 수없이 이러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시기로는 이게 전개된 상황을 보았을 때 이거는 DD가 위험을 알고 감수하고 한 행동이다.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로 그러면 그 상장 금지 조치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거의 이건 제가 볼 때는 알리바바하고 디디하고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당국의 손발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뒷북치는 거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알리바바의 고리 대금업, 그래서 무한대로 ABS를 통해서 예금 기관도 아닌데 자금을 무한대로 ABS를 통해서 펀딩해가지고 그걸 위험도가 높은 소액 대출에 무한 대출을 해주는 이 메커니즘을 이게 핀테크 회사에게 테크 회사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재를 못했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상장한다고 해서 사업 모델을 들여다봤더니 이건 대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서야 금융당국이 쫓아 들어가 가지고 점검하고 중지를 시킨 거죠. 네. 근데 그거 똑같이 지금 디디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그 중국 증권감독원이 상장을 하라고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미국에다 상장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허가를 했다는 거죠. 허가는 그렇죠. 했다. 그래서 허가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 당국하고 인터넷을 담당하는 당국하고 이 금융을 담당하는 당국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데이터 보안 문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뭐 빨간 색깔로 한자가 꽉 써 있는데 네. 이 기관들이 데이터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뭐 상당히 무시무시하죠. 많습니다. 뭐 네. 국가안전정부, 공안부, 뭐 이 시장감독국, 우리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뭐 국가 이 비밀보호국, 뭐 이게 암호관리국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보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알리바바, 그러니까 엔트 같은 경우는 홍콩 상장 준비했었고 상장 일정 중간에 문제를 확인해서 일단 홍콩이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이고, 근데 만약에 디디가 홍콩 상장이었다면 상장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홍콩 같은 경우는 이게 디디가 그걸 알아차리고 홍콩에 상장하고 미국에 해버린 거죠. 나스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진행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안전 문제하고 상장 문제는 소관 부서가 서로 다르다. 네. 이 부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업무 소통이 안 됐다. 그게 이제 디디 사태의 아마 본질인 것 같아요. 발생된 상황 자체는 엔트 때와 비슷한 전개였다. 같은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당국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앱을 제거해라. 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디디의 앱을 이제 못 올리게 한 거죠. 있는 거 다 삭제시켜라. 네. 그래서 신규로 가입자를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디디는 중국말에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보고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상장시켜 놓고 디딜은 나중에 처리하자 이런 전략으로 액션을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 방공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금융당국하고 사전 조율이 없는 바람에 상장이 돼버린 결과가 나왔고, 또 금융당국은 7월 1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가 머리를 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다 상장을 했고 네. 그래서 금융당국도 뒤통수 맞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미국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럴 때 맨 먼저 한 게 먼저 네. 이 제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새로운 가입자 못 받게 해라. 그래서 앱을 제거하라는 조치가 이제 나온 것 같고 네. 근데 그것만 딱 제재를 하게 되면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7월 5일 날 보면은 그것 말고 거기에 상장한 트럭 배차 플랫폼인 이제 윈만난이라든지 호처방이라는 게 이게 이제 트럭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구직 플랫폼 이제 보스즈핀이라는 거 이 세 개 회사도 같이 추가를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디디가 상장하고 기분 나빠갖고 이거를 아니야. 지금 제재한다. 아, 네. 이거를 싹 묻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뭐 규모나 사이즈로 보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결국은 놓고 보면 이게 왜 상장하고 난 후에 디디를 규제하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법망들이 서로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연결이 안 된 허점을 이제 금융업자들하고 디디가 사실은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끝나고지만 뭐 외양간을 고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구멍을 하나 고기 한 마리가 빠져나간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란 중요한 것은 바로 디디를 사후적이든 뭐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규제를 이거를 실시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디디에 대해서는 법 위반, 그러니까 데이터 안전에 관한 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위법이 있다거나 불법이 있으면 벌금 때리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행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썼다고 하면은 사업 모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더 무서운데 이거 당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리버리한 사이에 그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간 회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규제 당국 전체가 다 같이 나가가지고 혼을 낼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감독국, 일단이 네. 무섭죠. 반독점 관련되는 그다음에 교통부, 이건 사람하고 차량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다 걸리는데 그다음에 중국 은행, 이제 보험규제위원회 이거는 운전자 대출 문제도 건드릴 수가 있고 인민은행 이것은 이제 그 차를 탔을 때 핸드폰으로 지급하든지 또는 우리처럼 이 자체에서 결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은행 문제고, 그다음에 노동부, 인사부, 사회보장부서는 예를 들면 거기 운전하는 기사들의 이제 인사 문제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증감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서류 심사 절차 여기다 다 시비 걸 수 있는 거죠. 아주 피곤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걸리고, 근데 이제 진짜는 이거죠. 진짜 디디가 미국한테 중요한 그 지리 정보를 넘겼냐. 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IPO 업무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 IPO 업무를 할 때 그 회사의 이 사업 정보, 데이터 정보 이것을 감독원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정보는 이제 재무 정보죠. 네. 그래서 재무 정보하고 재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라프한 매출액의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이라든지 뭐 이제 그로스 마진의 세일즈 브레이크다운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IPO 하는데 삼성전자 각 라인별로 제품별로 수량하고 단가를 다 내라 네. 이러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디가 그 IPO를 할 때 냈던 정보는 이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여준 거거나 제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재무 정보를 이제 보여준 거고,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그 고객 정보의 경우는 2017년에 또 보안법에 의해서 이것은 해외로 유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디디가 어겼겠냐? 그럼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으로 아마 데이터 안전법까지 발효가 되면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넘어간 거는 아니다. 네. 그런데도 왜 DD가 문제가 되냐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의 결론은 이번 IPO의 문제들이 보면 이것이 당국이 금지시켰는데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허가를 냈고 인터넷 당국은 연기라든지 보완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두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 이제 문제고 네. 사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큰 차원에서 이게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이거 큰 틀에서 이것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DD가 정말로 영업 정지나 이런 것을 할 정도로 이것이 미국의 중요 정보를 넘긴 거냐?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들은 아마도 알리바바하고 같은 케이스로 이제 간다고 하면 한번 모든 규제 관련되는 부서들이 알리바바를 이제 혼내주듯이 디디도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네. 보셨어요. 네, 일단은 디디 IPO 관련돼서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디디를 투자하는 데서 투자 유의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시리즈 5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디디를 포함한 중국 플랫폼 기업들 뭐 주가 거사에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저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자세히 다음 시리즈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